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3월 29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이고요. 코드번호 003670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말이 조금 빠릅니다. 빨라요.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되신다거나 좀 질문이 좀 있으시다거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서는 댓글로 주시는 게 오히려 좀 이해가 더 빠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좀 지적을 안 해주시거나 질문이 없으시거나 그러면 내가 설명을 잘했구나. 다 이해가 되신 거구나. 아니면은 관심이 없구나. 둘 중에 하나로 그냥 이해하고 넘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잘 하고 싶다. 이 종목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싶다. 저를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같은 경우에서는 질문을 좀 많이 남겨주시고 이 궁금한 부분들을 좀 질문을 가급적이면 많이 주시는 게 제가 어떤 부분이 궁금하시구나. 그런 부분, 가려운 부분들을 좀 긁어드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저도 모든 부분들을 다 아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들 안내사항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견해라는 거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61선에서 지지 구간을 딱 주가 하락을 좀 버티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61선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제 반등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상승 추세 흐름들 추세가 이 보시면 어, 뭐랄까 추세가 좀 하락하고 있었죠. 최근에 하락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추세가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적인 부분들이 좀 와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이전에도 60일선에서 반등이 좀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60일선이 계속 이제 60일선 상단의 주가가 좀 위치해 있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61선에서 반등이 이탈하지 않고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61선 하단에 있기 때문에 61선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을 겁니다. 근데 61선의 상단에 위치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동평균선의 위에 위치해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1선의 주가가 위에 위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61선이 상승 추세를 일단은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럴 것 같은 경우에서 일단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부분들도 있고 여기서도 주가 하락을 주가 하락을 하지 않고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1선이 상승을 하면서 조금 야금야금 주가가 이런 식으로 따라가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좀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부분에서 반등 흐름들로 지지 구간에서 좀 받으면서 반등 흐름들을 추세가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한 몇 거래일, 몇 거래일 정도는 좀 소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들도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외국인이나 기관금 투자들 얘네들은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매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고 매도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전체적인 투자 심리 자체가 매수세로 진행이 됐다라는 것뿐이지 얘네들이 매도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매수세, 매도세 매도. 수급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외국인이랑 기관들도 물리고, 상장 폐지 당하고, 털리고 다 합니다. 손실도 봅니다, 얘네들도.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일단은 그렇지만은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다.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당장에는 긍정적이긴 하겠죠. 자,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실력으로, 자, 검증된 실리콘 응급제 수익성. 자, 이건 대주전자 재료거든요. 근데 이걸 왜 갖고 왔냐? 이 대주전자 재료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대신에 업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포르쉐가, 그리고 폭스바겐이 실리콘 도입해서 응급제 재료로 최초로 실리콘을 도입하였으며, 그리고 뭐 폭스바겐의 EV 라인업에 신기술들이 확대가 될 수 있다. 소재 부품, EV 재료로 주로 쓰이는 실리콘 응급제, 흑연 응급제 대비 용량 개선의 가능성에 불구하고 신뢰성 확보가 그간의 난제로 지적됐으나 대전자 재료가 이런 그러니까 소재, 부품 얘네들이 결국에는 내재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사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사를 다양화시켜야 된다. 포스코 케미칼 입장에서도 폭스바겐 쇼크에 배터리 수제주 갈 길 간다. 다 생산업체들의 하락폭이 배터리 생산업체들 얘네들이 하락폭이 조금 있었어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LG랑 SK랑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안한 그런 투자 심리 자체가 불안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에서 좀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양방향 다 가능성들이 좀 열려 있는 부분들이에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서도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영향은 어느 정도 있는 부분들이었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렇게 보면은 계속 아직까지도 계속 싸우고 이어가고 있다. 자, 포스코 케미칼. 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서는 LG 화학에 납품을 하고 있는 의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업황에서 배터리 좀 완성 생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 LG 화학의 상황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긴 하겠죠. 근데 SK 이노베이션에 납품하고 있는 게 아니라 LG 화학에 의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LG 화학이 지고 있는 건 아니죠.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들인데 사업성이 우려가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폭스바겐이 야 니네 한국 니네 배터리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렇게 되면서 중국으로 라인을 틀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조정 흐름들이 나온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자,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악재로 적용이 됐다. 1위, 시장 점유율 1위 폭스바겐이 파워데이에서 2020년, 2022년일 거예요. 2023년? 그때일 겁니다. 통합형 셀이라 부르는 각형 전고체 배터리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주로 파우치 형태를 생산하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주가는 곤두밭질 쳤다. 자, 해외 공장으로 가는 물량이 많다 보니 사업 보고서 수출로 잡히지만 대부분 국내 배터리 업체의 물량이라고 보면 된다. LG화학의 양극재, 음극재 1차 공급선을 맡고 있는 포스코케미칼 역시 매출의 상당 부분을 LG화학에 의존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케미칼 입장에서는 고객사를 다변화를 시키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고객사를 다변화를 시키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소재 얘네들이 내재화를 시킨다라고 하더라도 고객사를 다변화를 시키게 되면 얘네들도 소재 부품 그냥 뭐 흙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맨땅 파가지고.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의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이제 중국이라든가 일본에 그 그렇죠. 뭐 중국 CATL의 폭스바겐이 공급사를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기업들은 좋겠지만은 결국에는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은 국경이 없이 고객사를 다반화시키면 되는 부분들이다. 향후 해외 고객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배터리 시장은 2030년까지 고성장을 할 것이다. 올해부터 25년도까지 38%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들. 근데 아직까지 포스코케미칼이 고객사를 다변화를 시킨다던가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LG화학의 심기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일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60일선에서 지지 구간을 좀 이탈하지 않고 좀 받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니까 아직까지는 개선의 여지가 좀 있구나. 어느 정도 이런 악재들을 다 반영을 시켰겠구나. 라는 부분들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요인들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로 어느 정도 주가가 다 반영을 시켰구나. 라는 부분에서 외국인이나 기관 금투자에서도 들어온 부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 향후에 또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60일선에서 지지 구간에서 이 지지 구간에서 주가 이탈을 하지 않고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금융투자 보험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반등 가능성들이 조금 더 높이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래도 아직까지 확인이 된 부분들이 아니죠. 주가 이탈을 한다던가 돌파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확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돌파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15만 원 부근들을 돌파를 하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탈을 한다라는 가능성들을 보면은 60일선에 이탈을 하는지 여부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확인하면서 어떻게 좀 대응을 비중 확대를 하실 분들은 비중 확대를 하시고 이탈하면은 비중 축소하실 분들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맞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용재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리뉴얼이 됐거든요. 여기 무료 추천 종목 하단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밑에 보시면 여기 3월 26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쭉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있죠. 3월 26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쭉 내려보시면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우리 투자자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9시가 되면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 현재가 9,450원, 1차 목표가 9,730원, 손절가 9,100원으로 대응하시고
9시 1분 지노믹 트리 현재가 12,400원, 1차 목표가 12,750원, 손절가 11,800원. 그리고 9시 2분에 지어소프트 현재가 21,600원, 1차 목표가 22,250원, 손절가 24,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호가도 보여드리고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렇게 수익률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미래에셋 벤처투자, 지노믹트리, 그리고 지어소프트 보유 종목이다. 이렇게 또 장중에 댓글을 통해서 상세하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 추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 하루 데이 트레이딩을 딱 치고 빠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 수익을 날 수가 없는 부분들이니까 목표가랑 손절가 잘 지켜주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장중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면서, 자, 결과 정리 이렇게 한 장이 종료가 되면은 결과 정리 이렇게 한 4시 이후에 좀 나옵니다. 자, 미래에셋 벤처투자 4%, 그리고 지노미트리 10%, 그리고 지어소프트 3.8% 이런 식으로 그동안 이제 무료 추천 드린 종목들 내역들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수익 난 종목들이 꽤 많긴 하지만 손절 마감한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게 좋은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통 이제 종목을 추천드릴 때 단기 종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단타로 그날 바로 치고 빠질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빠르게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시키고 싶다. 빠르게 단타로 빠르게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